이 프로그램은 경상남도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동부가 중심도시로 발전을 계속하며 창원 특례시로 거듭난 지금, 과거와 미래를 잇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고 창작자와 관람객을 잇는 사람들이 이곳 창원에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 옛날에 빛나는 언덕이라는 그 참 별칭이 걸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모든 추억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학창 시절과 또 배우자를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인생의 모든 곳이 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뿌리 깊은 나무로서 항상 기댈 수 있는 그 도시 공간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이 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 냄새 나는 창원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의 발전에도 과거의 창원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창원 향토자료 전시관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흘러간 세월을 담은 무수한 자료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약 50평 남짓되는 실내에는 1969년부터 창원시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대한 사진 기록물은 물론 무려 근현대 생활자료 수십만 점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창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약 한 100년 전부터 또 우리가 60년대 농경시대 그리고 또 7, 80년대 산업화 시대 이 거쳐오면서 우리가 세상 변해온 생활 모습, 삶의 흔적이 모두 변해온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어디 수집을 하거나 주워 오거나 얻어 오거나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약 한 100년 전부터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또 조부님들 그리고 또 내리 우리 부모 형제들 다 쓰던 물건들을 안 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보존 관리해온 그런 공간입니다. 양혜광 관장의 창원 사랑은 아주 남다릅니다. 창원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연도별로 이곳에 관한 신문자료 스크랩 작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작업을 해온 지도 수십 년. 어느새 책장을 가득 메운 작업물은 창원의 역사로 넘쳐납니다. 또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금은 보기 힘들어진 당시의 생활 필수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에는 그의 사연이 담긴 중요한 물건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 텔레비전이 1975년도에 할부로 7만 5천 원 주고 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월급을 2만 5천 원 받았으니까 한 달에 1만 5천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프로 권투 홍수환 선수라고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하고 사전 5기 이래가지고 KO선 거두던 거두가지고 참 국위를 선양했는데 그때 그 앞에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부로 장만한 겁니다. 그 당시 참 이 텔레비전이 굉장히 귀해가지고 동네 가면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쉽사리 보기 힘든 LP판 또한 이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그가 이런 LP판을 모으기까지는 남다른 대중문화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LP판들은 다 원곡판들이라서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대중가요들이 히트를 하고 나면은 다 팔리고 나면은 다시 찍어가지고 그 가수가 다시 또 취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반주도 좀 달라지고 가수의 창법, 기구가 좀 달라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애초에 첫 진지하게
가수가 혼신의 노래를 다해서 취입을 했던 그런 게 레코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1960년대를 대중문화의 전성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영화 또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아주 뛰어난 그런 수작이 아니었던가.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바탕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방탄소년단도 나오고 또 세계적인 유명한 영화상도 아카데미 수상도 하고 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리듬감이 있고 빠른 템포로서 이 청소년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었던 아주 가수 남진의 그 대히트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冬眠돼 겨울이면 행복하네. 전시관에서의 추억 여행은 잠시 뒤로 하고 창원의 오랜 역사가 담긴 곳을 찾아 함께 걸음을 옮기는데요. 변화하는 세상을 기록하기 위해 창원의 자연을 틈틈이 기록한다는 양관장. 그의 카메라 렌즈 너머에는 창원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창원의 어떤 환경적으로는 창원의 허파, 산소, 또 정서적인 어떤 안정 이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옛날에 1980년대 초반에 주남 저수가 세상에 이렇게 소문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막강산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야말로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래 주변의 농민들이나 할까 외부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 당시 철새 도래지로서 이제 알려지면서 삽시간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는데 겨울 철새뿐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환경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미관적으로 볼거리가 다양한 곳입니다.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창원. 변화하는 세상에 익숙해져야 하는 지금이지만 그는 옛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는데요.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 과거를 기록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을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잠깐 예술 사진, 작품 사진을 찍겠노라고 좀 예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세상 모습,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그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사진 기록 장부. 빼곡한 그의 장부 속에는 과거 찍었던 사진들의 상황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현재는 옛날 기록 사진들을 디지털화해 보관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은 역사적 사실도 왜곡이 되고 과장 축소되고 전설이 되고 이러는데 기록이 있다면은 절대 과장 왜곡 이런 없기 때문에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기록의 가치는 무한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기록만큼 이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옛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발전한 현재. 이곳은 창원의 옛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과거의 추억들을 보존하고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혜광 관장. 지역의 변천사를 기록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남다른 애향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창원을 모른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듯이 그런 또 나름대로 창원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창원은 누가 봐도
가장 살기 좋고 환경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공단 도시 또 문화 도시 이런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창원 시민으로서 긍지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최고의 단감의 고장이라 불리는 창원에는 단감만큼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는 농업기술센터의 사람들인데요. 특히나 농산물 유통과에는 단감팀이 따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로 농업인들이 하는 1차 생산과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단감을 활용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단감을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브랜드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 브랜드를 강화하고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감을 상징으로 한 테마공원이 위치한 이곳.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단감을 재배한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또한 최대 규모,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창원 단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호리 고분군에서 발굴한 제기에서는 창원감의 역사적 뿌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헌상으로 봤을 때는 한 900년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감을 키웠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2100년 전 유적지인 다오리의 어느 지배층의 무덤이었겠죠. 그 무덤 안에 제사상에 올리는 제기였습니다. 그 제기 위에 감이 3알이 올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2100년 전부터 이 지역에는 감을 재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감 테마파크 입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단감 10회목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 창원이라는 지역은 단감의 재배 역사가 깊습니다. 그 창원 일대에 감이 재배된 거는 2000년이 넘었지만 이제 예전에는 기후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떫은 감이었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이 단감은 한 100여 년 전부터 1900년대부터 이렇게 생산이 되었는데 이 지역 일대의 그 단감 재배 시초가 되는 나무,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깊은 시배목입니다. 주홍빛으로 물든 창원. 지금은 단감 수확철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단감 과수원 현장을 직접 찾은 안성교 팀장. 전국적으로 최고의 단감 생산량을 자랑하는 창원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람들은 단감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참 감 수확철입니다. 감 수확철에 이 마을에 와서 이제 감 작황도 좀 보고 양도 좀 보고 특별히 문제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우리 창원시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감 10회지 중 한 곳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단감 생산에 있어 전국 최대 최고를 자랑하지만 이 수확 시기만 되면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요. 이런 농가 사람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 팀장이 이렇게 직접 발걸음에 나섰습니다. 대표님 잘 계셨어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대표님. 아유 고생하십니다. 진짜 누워있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도와달라 할 판이에요. 그래 식사할 시간도 없으실 테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해주고 특히 뭐 기농기촌 준비하는 우리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함께 봉사활동하면서 지금 감을 다 따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바쁘셔서 저희가 나와보려고 해도 사실은 민폐될까 싶어서 너무 바쁘시니까 이 참 단감 농사가 참 어려운 농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해주시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드리고 저희도 뭐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서로 노력을 해가지고 뭐 우리 감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이제 우리 멋진 이제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우리가 뭐 진짜 멋진 농업인, 멋진 우리 농업 지도사 이렇게 그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창원 단감은 특히나 전국적으로 고품질 고당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농가 사람들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감은 이렇게 단풍이 들었을 때 수확을 했을 때 가장 맛있고 좋은 감이 나옵니다. 색깔도 좋고
또 당도도 뭐 16브릭스 이상 되는 그런 고품질 단감이 생산이 되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 중에서는 뭐 굉장히 당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웬만한 메론이나 포도보다 훨씬 더 단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나 단감은 뭐 최저가 16브릭스지 더 높은 건 18브릭스, 최고 21브릭스까지도 나옵니다. 단감의 당도를 보여주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단감의 당도 측정을 해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정말 높은 당도일지 궁금해집니다. 뭐 16브릭스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최소한 그렇게 그죠? 나올 거예요. 뭐 좀 사기 같은데. 왜? 더 이상 나와요? 뭐야 이런 경우가 있어. 야, 너무 높은데? 이게 한 번 더 해보자. 너무 높다. 이거 20브릭스나 나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감이 아니다, 이거. 이 정도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이거는 18.9브릭스, 18.8브릭스.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되게 높게 나온 건데. 대단한 거지. 네, 이 정도면 내가 엄청 높게. 감이 전국 너무 1등 할 때 18.7브릭스로 내가 전국 1등 했어요. 껍질 제모도 전혀 부담이 없고. 이 정도면 사과 껍질째 먹듯이 이렇게 먹어도 그럼 가능성이 아무 있을 문제 것 없어요. 같아. 예. 그냥 그렇게 하려면 좀 늦게 따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했을 때 너무 또 크지 않고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가 좋아 지금. 처음에 수출해도 충분히 이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들. 무엇보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꿈과 더불어 앞으로도 창원 단감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길 바라고 있는 안 팀장. 창원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모든 추억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학창 시절과 또 배우자를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인생의 모든 곳이 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농업을 좋아했었고요. 또 생물을 좋아했었고요. 직장도 농업 관련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원 땅에서는 저는 추억과 함께 저에게 모든 것을 준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동골목은 옛 마산 원도심권인 창동과 오동동 권역의 잃어버린 상권 기능 회복, 지역 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창동을 지키는 창동 지킴이가 있습니다. 창동은 260년 전에 1760년입니다. 1760년도에 조선시대 때 대동법이 시행하면서 모든 세금을 받아서 쌓아놨던 창고가 있어서 지금 창동이라고 불린다는 걸 저도 14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해서 굉장히 이 동네가 귀한 동네구나. 도시가 생성된 뿌리가 바로 조창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거든요.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개항이 된 지가 벌써 123년 넘었고요. 해서 숱한 시간들 지나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마산은 한때 전국 7대 도시 중 하나로 거론될 만큼 화려했던 시절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거리 위 점포들이 하나둘씩 빠지며 어느 순간 쇠퇴하기 시작한 창동.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난 창동은 어둠의 골목에서 화려한 예술촌으로 탄생했는데요. 현재 이곳은 과거 시대의 미감을 곱씹는 타임머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밝아졌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전에 왔을 때는 안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제 변화가 한 해 한 해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면은 이런 곳 처음 봤대요. 왜냐? 이 골목이 예전에 그냥 쭉쭉 뻗어 있는 요즘의 골목과 다르게 이렇게 무르듯이 유산곡수와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된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을 드나들면 이 골목에 또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주고 그 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점포들이 널어져 있는 이 모습들이 하나하나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목을 보는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한 6년 전부터 또 한 골목에는 이렇게 꽃과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골목 정원도 만들어놨는데 끊임없이 초록을 이렇게 골목 도시에 좀 입혔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넘쳐나는 이곳.
과거 다소 칙칙했던 골목을 생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낸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나무로 심은 골목이 너무 이쁘잖아. 근데 이 어두운 곳을 밝게 해주신 분이 바로 주인공이 여기 계십니다. 바로 이 창동 골목에서 페인트 판매 사업을 하는 이재민 씨인데요. 페인트를 팔던 그가 이런 작업을 펼치게 된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그냥 완전 무채색으로 되어 있었지. 그리고 아주 저 더러운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아예 다니지도 않고, 어찌 보면은 여기 계시는 동장님도 물론 이 골목을 몰랐으니까 사람들 자체가 다닐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좀 어둡고 밤 되면은 끔끔하고, 제부터도 다니기가 좀 겁이 날 정도의 골목이었으니까요. 지금은 그때 비하면 많이 깨끗해진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또 요 1층을 좀 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골목이 너무 또 안 좋고 이래서 그냥 또 저희들이 또 하는 일이 페인트고 그래서 임의로 제가 그냥 우선은 골목이라도 좀 환하게 하면은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칠을 그냥 하게 됐습니다. 골목골목을 빼곡하게 메운 입촌 작가들의 공방. 예술의 날개를 펼치기 위한 작가들이 창동 예술촌에 하나둘씩 모이게 되며 이 거리는 점차 활기를 되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우리 사람들 사회관계지.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화가 나서 떠드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자꾸 입을 크게 열어서 어쨌든 막 세상에다가 막 이렇게 우부짖듯이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귀가 열려 있어. 근데 귀가 닫혀 있어 가보니까. 근데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근데 이분은 오늘 내가 처음 봤어. 정순옥 작가가 이곳에서 작업을 한 지도 언 10년. 그녀는 창동 예술촌에 모여있는 여러 예술가와 소통하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매일 출근하다시피 오니까 고향이라 해도 손색이 없죠. 왜냐하면 꼭집이 고향에서 그냥 이 자리가 내 자리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창동 예술촌은 정말 우리 마산의 예향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작품을 하고 전부 다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마산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진짜 창동 예술촌은 그야말로 나의 고향이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의미를 두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 골목 주민들은 쇠퇴도심 공간 분위기를 매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모두가 상승하고자 발벗고 나선 사람들. 이곳은 주민, 예술가, 상인들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동을 지키는 창동아짐의 김경년 해설사. 그녀는 아직도 이곳에서 꿈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뚝배기 같고 된장 같은 고향 같은 곳이 바로 이 동네인데 각각의 도시에서 자기 창원시라는 큰 옷을 입고 제각기 자기 작은 도시 속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는 굉장히 깊은 오래된 나무, 뿌리 깊은 나무로서 항상 기댈 수 있는 그 도시 공간이 바로 이 동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을 잇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창원의 사람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복한 창원 만들기는 계속될 것입니다.